어차피 우리나라 5030의 나라 아니냐. 말씀하신 대로 노들길처럼 보행자 아예 거의 안 다니거나 한산한 그런 길은 좀 단속 구간에서 좀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. PM의 공유 서비스들이 좀 많이 네. 늘어났어요. 법규 위반을 해도 뭐 잡기가 어렵다. 네. 이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. 도도 위에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다. 행정사무감사 때 PM 업체 그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. 다 일일이 잡아낼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 하면서 왜 자구책을 안 내놓는지 제가 사실 지금까지는 네. 대중교통 관련된 질문을 많이 들었는데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은 사실 이 드라이버 분들이 많으시거든요. 운전하시는 분들. 네네네. 그래서 운전자분들을 위한 질문을 좀 드려보려고 네. 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셨을 거예요. 저도 이제 자동차 리뷰를 하다 보면은 이 자주 얘기를 하게 되는 게 어차피 우리나라 5030의 나라 아니냐. 네, 알죠. 그 시속 30km에서 시속 50km로 제한을 네. 많이 해뒀잖아요.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에 하나가 이 5030을 좀 완화하겠다라는 거였고요. 실제로 윤석열 대통령이 당선이 되고 이제 그러니까 아직 대통령이 되시기 전이죠. 한강다리를 비롯해서 서울시의 20개 구간이 이 50km에서 60km로 상향이 됐습니다. 네. 근데 그 이후에는 아직 별다른 상향이 없더라고요. 좀 아직도 제한 속도 규정이 좀 과하다라는 의견이 많은데 저도 가끔씩 이렇게 다니는 노들길, 노들길도 보면은 보행자가 없는 길이죠. 없는 길임에도 불구하고 시속 50km 막 단속 카메라 있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. 그래서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이거를 좀 상향하자 이런 움직임이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. 사실 이게 뭐 경찰청 쪽에서 하는 거다 보니까 서울시 의회 차원에서 직접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권한은 없어요. 그런데 안 그래도 의원님들께서 이렇게 얘기를 많이 주시고 있는 게 5030이면 이제 어린이 보호구역 같은 경우는 30km잖아요. 네. 근데 새벽 6시 이럴 때는 아이들이 맞아요. 안 다니는 때거든요. 네, 뭐 맞아요. 밤 10시 이럴 때는. 네. 그러니까 시간을 좀 정해서 단속 시간을 좀 이렇게 예외로 두는 것은 어떠냐라는 건의사항도 나왔었고요. 네네. 그리고 50km 말씀하신 것도 좀 완화하자, 이걸 건의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. 네네.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으로 사실 감사하는 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네네. 이거를 바꿀 수 있는 권한은 없지만 네. 이거를 저희는 정부에 건의를 하거나 뭐 경찰청에 건의를 하거나 이런 부분으로 움직이려고 하고 있습니다. 이제 네. 그렇게 좀 건의를 드릴 예정이다. 네. 물론 과속은 나쁜 거죠. 그렇죠, 그렇죠. 과속은 안 되고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보면 물류에 있어서 속도 자체를 좀 늦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상향 조정되고 좀 그렇게 규제를 풀어줬으면 좋겠습니다. 네,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노들길처럼 보행자 아예 거의 안 다니거나 한산한 그런 길은 좀 단속 구간에서 좀 배제를 해야 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많이 나오고 있고요. 네. 좀 그랬으면 좋겠습니다. 그냥 구간별로 아마 좀 네. 다시금 좀 이렇게 재고를 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. 네, 운전자분들 좀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. 네. 이것도 저희 회사 앞에도 엄청나게 많이 있는데 몇 년 전부터 전동 킥보드, 전동 자전거 같은 이 퍼스널 모빌리티 PM이라고 많이 하죠. 네. 공유 서비스들이 좀 많이 늘어났어요. 그러면서 수반되는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일단은 무분별한 대여로 인해서 법규 위반을 해도 뭐 잡기가 어렵다 이런 부분도 있고 이로 인해서 사고 발생률이 높다. 명확한 대여, 반납 공간 자체가 없다 보니까 이게 보도 위에 어지럽게 막 널브러져 있다 이런 것도 있고요. 그다음에 실제로 이런 PM들이 주행 속도가 생각보다 많이 높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보행자로 분류되기에도 애매하고 자동차로 분류되기에도 애매한 좀 그런 상황들이 있어요. 최근에는 이 PM 공유 업체에서 심지어 전동 스쿠터를 대여해주는 그런 서비스까지 시행을 하면서 좀 여러 매체에서 다루기도 했습니다. 이에 대해서 서울시 의회가 아마 PM이 가장 많을 것 같은데 좀 해결 방안이 있을까요? 해결 방안이라고 딱 할 수가 없는 게 따릉이 같은 경우는 서울시설공단에서 운영을 하는 공유 자전거잖아요. 네, 그렇죠. 공공 자전거잖아요. 네. 그런데 PM 같은 경우에는 사기업에서 운영을 해요. 그렇죠. 그러다 보니까 따릉이는 거치대가 만들어질 수 있겠지만 PM은 저희가 거치대를 만들어 버리면 뭔가 사기업에 특혜를 주는 지원해 주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잖아요. 네네. 그러다 보니까 PM 업체, 그 사기업 자체에서 좀 자구적인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. 일단은 그리고 두 번째로는 지금 뭐 법규에 사각지대다, 관리가 하나도 안 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셨는데
그럴 수밖에 없는 게 실태 조사 자체가 어려웠어요. 서울시가 실태 조사할 수 있는 조례가 지금까지 없었고 실태 보고서를 받고 싶은데 업체에서는 이거를 영업비밀이라고 소위 영업비밀이다 해서 주지를 않는 거예요. 그래서 이번에 저희가 행정사무감사 때 PM 업체 그 대표들을 증인으로 불렀어요. 이분들도 알고는 있더라고요. 불법 주차 너무 많고 너무 이렇게 도로 위에 막 킹라니에 뭐 막 널브러져 있으면 거기 널려 넘어지는 보행자도 있고 이런 사고가 있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는 있어요. 하지만 그분들도 이거를 본인들이 다 일일이 잡아낼 수가 없어서 답답하다라고는 하면서 왜 자구책을 안 내놓는지 제가 저희가 업체에게 굉장히 많이 요구를 한 상태이고요. 그다음에 제가 이번에 12월 말에 상정되어서 통과된 조례안이 있습니다.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 개정을 했습니다. 엄청 기네요. 네, 다시 한 번만 네, 밀어주세요. 서울특별시 개인형 이동장치 이용안전 증진 조례입니다. 시장이 주차시설이나 거치대를 설치하거나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을 민관 이런 곳 협력해서 맡길 수 있는 그런 조례를 발의를 했고요. 이 조례안에는 부칙으로 이제 실태조사 할 수 있게 제가 개정을 했고 그다음에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해서 특히 막 논현동 이런 데는 정말 많더라고요. 근데 거긴 골목골목 주택가에도 너무 많이 널브러져 있어가지고 주민들의 그 불만이 굉장히 많았는데 그러한 주민들의 의견도 수렴을 해가지고 할 수 있도록 이제 개정을 해 놓았습니다. 그래서 효과가 어느 정도 있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. 어쨌든 사기업에서는 최소한의 비용을 쓰려고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구책이나 이런 것들이 마련되기가 어려운 부분들이 있어요. 그래서 의회에서만 해결하기보다는 좀 더 넓은 범위, 법의 테두리라든가 좀 그런 쪽에서의 움직임이 좀 필요해 보일 것 같네요. 네, 맞습니다. 근데 그 와중에도 이렇게 조례를 만들어서 실태 조사해보고 좀 그런 쪽으로 해보시려고 하시는다는 말씀 잘 들었습니다. 일단은 좀 잘 됐으면 좋겠네요. 사실 운전하다 보면은 너무 깜짝깜짝 놀래요, 진짜. 아니 제가 그 한땡땡의 블랙박스를 보는데 네네. 거기도 블랙박스 그 차량이 지나가는데 갑자기 나와가지고 날아가고 이런 맞아요. 영상을 보면서 그 운전자분들이 특히나 너무 이제 운전하면서 불안하실 것 같더라고요. 맞아요. 한문철 변호사님. 네. 한땡땡 안 하셔도 됩니다. 한문철 변호사님. 저도 뭐 그런 영상 많이 봤는데 운전하는 입장에서 되게 좀 두려운 존재이기도 해서 이게 좀 법제화가 돼서 좀 관리가 될 수 있는 그런 게 좀 됐으면 좋겠습니다. 해가 사실 가면 갈수록 저희 전기차 보조금 자체가 1인한테 돌아가는 보조금 자체는 적어지지만 더 많은 사람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그래서 전기차가 좀 더 증차될 수 있게끔 그렇게 보조금이 바뀌고 있는데 그러면은 그만큼 충전 구역도 늘어나야 되고 그렇잖아요. 이에 대해서 혹시 활동하시는 게 따로 있을까요? 교통위원회 이름으로써 뭐 전기차 충전소를 많이 만들어야 된다 이런 건 아직까지는 없었어요. 그런데 다른 위원회 의원님들께서 조례안 발의를 좀 하신 걸로 알고 있습니다. 그리고 이러한 부분으로 뭐 시정 질문도 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제 특히 주택가 주택가 맞아요. 아파트도 지금 충전할 수 있는 그게 좀 적잖아요. 네, 맞아요. 적어서 많이 불편을 호소하시는데 주택가는 더 심한 거예요. 공용주차장에 가가지고 하셔야 되는데 거기 뭐 한두 대밖에 없으니까 그렇기도 하고 이제 내 차를 다 충전했으면은 빼줘야 다른 차가 하잖아요. 맞아요. 그러니까 그걸 또 대기를 해야 되는 그런 불편함이 있다고 하시더라고요. 맞아요. 그런 곳에 전기차 충전소를 뭐 몇 대 더 넣는 그런 걸 고민하시는 의원님들이 많이 계셨습니다. 그래서 저도 교통위원이기 때문에 알아보고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. 알겠습니다. 마지막으로 네. 잘 안 알려졌지만 그래도 서울시 의회 교통위원회에서 뭔가 계속 꾸준히 노력하시는 부분들이 있으실 것 같아요. 그중에서 좀 이 부분들은 시민분들한테 좀 공유를 드리고 싶다.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지하철 혼잡도 개선을 위해서 가장 이제 노력을 하고 있고 특히 제 지역구 같은 경우에는 5호선, 8호선, 이제 9호선이 개통을 앞두고 있어요. 경기도와 인접해서 그런지 몰라도 이렇게 연장이 되면서 저희 주민들이 종점에서 타고 다니시다가 이제 연장이 되면서 불편을 좀 이제 느끼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. 그리고 8호선 같은 경우에는 수요 예측 조사 자체가 경기도에서 했는데 제대로 이루어지지를 않아가지고 증차가 필요한 상황인데 또 예산 문제 때문에 서울시와 경기도 같이 예산을 내야 되는데 경기도는 심각성을 모르고 있는 것 같아요. 잘 해결이 되어서 이제 8호선 증차가 이루어지면 배차 간격도 줄어들 거고 아마 혼잡도도 많이 완화가 될 것 같습니다.
그래서 그런 부분을 추진을 하고 있고 서울시는 버스 총량제가 있어요. 그래서 서울시 안에 버스가 총 몇 대까지만 가능하다 혹은 뭐 사고지 안에 주박할 수 있는 뭐 대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버스를 더 늘리지 못한다 이런 것들이 있는데 사실 버스는 지하철이 없는 동네에 어떻게 보면 교통복지로 그렇죠. 불릴 수가 있거든요. 네. 그래서 그러한 부분도 차근차근 좀 풀어내보고 싶습니다. 교통공사 하면은 뭐 교통 얘기만 하는 곳이라고 생각하시는데 저희가 서울시설공단도 소관을 하고 있어요. 따릉이를 관리하고요. 그다음에 월드컵 경기장, 맞아요. 고척돔, 네. 그리고 저기 어린이공원도 시설공단 겁니다. 우리 도시고속도로, 강변북로나 올림픽대로 이런 것도 다 그 시설공단에서 소관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교통위원회에서 이러한 부분들도 현장 다니면서 점검도 하고 또 저희들의 재현, 저희들이 어떤 아이디어가 있다면은 또 직원분들에게 알려줘서 같이 정책을 잘 펼쳐나가고 있습니다. 그래서 시민분들도 많이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네. 되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정말 너무 감사드려요. 사실 저희가 자동차 정책이나 이런 것들 관련돼서 좀 전문가분들의 의견도 좀 여쭙고 그러고 싶었는데 그래도 좀 많이 알려주신 것 같아가지고 좀 앞으로 그렇게 원하시는 대로 잘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. 네, 저 역시. 감사합니다. 네네네. 오늘 수고해주신 김혜지 의원님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뭔가 좀 의원님 소개를. 저요? 초선 의원님이시잖아요. 네. 안녕하세요. 저는 강동의 딸, 강동구 일산거구의 시의원 김혜지입니다.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했을 때부터 지금까지 한 15년 동안 봐왔던 저희 동네가 그러니까 재건축은 됐어요. 재건축은 되는데 교통이라든지 어떤 인프라,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전혀 변화된 게 없었습니다. 발전이 멈추었다고 저는 생각을 했고 이렇게 시의회에 발을 들이게 되었는데요. 들어보니까 정말 해결해야 할 문제가 산적해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앞으로 주민들과 함께 헤쳐나가고 싶습니다. 제가 선거 때 정말 선거 때 슬로건이 진심으로 제대로였어요. 여기에 7월 1일에 들어와서 그때부터 계속해서 쉼없이 일을 해왔던 것 같습니다. 말만 한 사람이 아니라 행동하는 의원이 될 것을 약속드리고 제가 선거할 때 어떤 분이 수고한다면서 따뜻한 레시피를 이렇게 탁 주시고 가시는 거예요. 창문으로 이렇게 주시고 쿨하게 가시는 거예요. 근데 저 거기서 너무 눈물이 나더라고요. 아, 내가 진짜 잘해야겠다. 정말 그러한 마음 잃지 않고 소신 잃지 않고 열심히 하는 그런 의원 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